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3. 행심 반야바람을 따시. 1. 행. 여기서 행은 행하다, 수행하다 라는 뜻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바르게 깨우쳐서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없이 높고도 깊은 반야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야의 지혜를 바르게 깨우쳐서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운다고 반야의 지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힘써 행해야만 비로소 반야의 지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깨달음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바르게 깨우친 사람은 드물고 이를 행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더욱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이란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조해능선사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의 도가 있으니 서로 방해될까 괴로워할 것이 없다. 참된 도를 보고자 하면 행함이 바르면 그것이 바로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이란 스스로 깨우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바르게 행하려면 먼저 반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반야란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니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안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은 망념된 것이니 안과 밖의 모든 것은 텅 빈 상, 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니 그 무엇에 얽매이거나 집착할 바가 없으므로 자신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임을 아는 것이 반야입니다. 2. 심. 깨달음의 지혜인 반야는 깊고도 극하다는 것입니다. 반야란 우주 만물의 근원적 지혜이니 이러한 반야의 지혜는 심오한 경지여서 그것을 바르게 깨우쳐서 행할 수는 있어도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 전하려 하여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가 입 밖에 나오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없음의 행위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자연의 도는 깨우쳐서 행할 수는 있어도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니 그것은 가르치려 하여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스스로 먼저 행하여 저절로 깨우치게 하였지 말이나 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반야. 반야는 일상의 삶 속에서나 책이나 글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근원적 지혜로서 삶을 본연의 모습을 보는 지혜이자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반야란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없고 바르고 수승한 최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반야란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된
장구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모습을 보는 것이요. 끝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며 대자연 속에서 참다운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깨닫는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생각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임을 알아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어서 오감이 자유로운 것이 반야입니다. 이처럼 반야란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니 안과 밖의 자유로워서 오감에 있어서 걸림이 없어 자유로운 것을 말합니다. 반야는 해탈의 경지인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반야는 밖으로는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이 텅 빈 존재이며 안으로는 수시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공적함을 깨달아 안과 밖이 공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은 끝없이 변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공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은 들여다보고 쪼개어 보더라도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결국 공으로 귀결됩니다. 공사상은 반야신경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우주 만물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며 모든 생각은 공적한 것이니 이처럼 반야는 안과 밖의 모든 것은 공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육조해능은 세상 사람들은 깨달음의 지혜인 반야를 저마다 모두 갖추고 있지만 단지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일토록 반야를 외우지만 자기의 본성인 반야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자성, 즉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요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반야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면 나와 남이 없으니 내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체가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일체이니 오고 감이 자유로워 걸림이 없는 것, 이를 반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은 본래 모두가 하나인 것이니 하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교시. 하나 속에 일체 있고 부분 속에 하나 있으니 하나가 곧 전체이고 부분이 곧 하나이네. 한 태클 속에 우주를 머금어 있고 모든 태클 속 또한 이와 같네. 지구와 태양,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를 품고 있는 우주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같은 물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디에서나 같은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모든 곳에서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것이어서 우주에는 중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특별한 곳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천체 물리학에서는 우주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이루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은 과거 137억 년 전 빅뱅과 함께 생겨났으니 우주는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생겨났습니다. 또한 우주는 어디에서나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주는 하나의 전일성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은 우주 전체와 같으니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열한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바르게 보는 지혜이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아는 지혜이며 대자연 속에서 자신이 존재와 의미를 깨우쳐서 바르게 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의 나는 우주가 생겨난 이래 무수한 영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물리적 사건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생겨난 것입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중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은 우주가 탄생할 당시 거의 만들어졌고 그 밖에 무거운 원소인 탄소, 산소, 질소, 철 등은 과거 어느 이름 모를 별속이나 혹은 별의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중 가벼운 것은 137억 년 전 우주가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졌고 무거운 원소들은 과거 어느 별 속에서 혹은 별의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져 기나긴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이리저리 떠돌기도 하고 혹은 다른 별의 일부로 있다가 우연히 지구라는 행성에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아주 우연히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을 이루면서 짧게는 몇 분 동안, 길게는 몇 년 동안 우리 몸 속에 머물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다시 우리 몸속을 빠져나가 어떤 것은 지구의 다른 생명체를 이루는 데 쓰이고 또 다른 어떤 것은 지구 밖으로 날아가 다시 광활한 우주 속으로 먼 여행을 떠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나긴 우주의 물리적 사건이 깃들어 있으며 지구가 생겨난 이래 수많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생겨나기까지는 온 우주가 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속에 우주의 모든 것이 깃들어 있으니 내가 곧 우주라는 것입니다. 본류에서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신이 내부에 있는 본래 모습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본연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과연 누구인가요? 나는 한시도 그 누구도 아닌 본래의 나였으나 그릇되고 미혹된 무명에 휩싸여서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임을 깨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연의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나 자신도 잊어야 합니다. 나를 잊으면 나 자신이 곧 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자신이 내부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한 결정체인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본연의 나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그의 유명한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나라고 부르는 것은 경험과 기억 전체로 한 단위를 형성하며 그 단위가 다른 어떤 사람과 명백히 다른 것인데 우리는 그 단위를 나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나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늘 새로운 나를 만들고 기꺼이 그것에 다가간다. 그러면 과거의 나와 다른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나와 내가 창조하고 그것에 더 익숙하고 친숙하려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지금의 나와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나는 어느 것이 실제 나의 모습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는 진정 나를 과연 알 수 있을까? 그의 또 다른 저서 물리학자의 철학적 세계관에서는 그는 자아는 있는가? 세계는 자아의 외부에 존재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와 자아는 따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과 세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은 같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와 나는 같은 물리 성분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다른 것과 구분질 수 있는 경험적 요소들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세계와 나는 따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벼랑간 무로부터 불러내어 잠시나마 당신 앞에 펼쳐진 것을 감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당신이 되려면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했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고 당신이란 개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처럼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차이를 보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이런 생각은 잘못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 보인다 해도 당신은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가는 당신의 삶 또한 그저 세계의 사건 중 한 조각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사건 전체이다. 나는 이 세계 전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그의 유명한 저서 전체와 접힌 질서에서 사람들은 예술, 과학, 기술, 그리고 인간사 전체를 여러 분야로 나누고 이들이 원래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조각내기는
정신을 크게 어지럽히며 끊임없는 문제를 만든다. 전체는 결코 고정되거나 완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펼쳐지는 과정이다. 모든 조각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환상인데도 이러한 환상이 끝없는 충돌과 혼란을 낳고 있다. 조각난 자아관, 세계관을 입증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조각을 낸 장본인은 바로 그런 사고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임을 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주는 미분리된 전체로 이해해야 하며 독립된 부분으로 분석하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도 전체 안에서 형성되어 생겨난 조각에 불과한 것이며 어떠한 지식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추상적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남을 다르게 보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아라는 존재감에 빠져서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감, 즉 아상에 사로잡히면 자라는 존재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탁한 물을 보느라 맑은 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상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 참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즉 자아라는 것은 본래 없는데 자아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뇌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병렬 구조 시스템입니다. 뇌는 결정을 내리는 수없이 많은 부위들과 다양한 조직망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거기에서 발현된 창조적 산물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정보는 잠재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나 정보와 같은 잠재 의식들은 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학급 회의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자아라는 것도 뇌 속의 다양한 정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나라는 환영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며 우리의 의식이나 감정, 마음 상태도 뇌 속에서 발현된 가상의 세계입니다. 순간순간 나라는 생각도 환영이며 감정이나 의식, 마음 상태도 뇌 속의 잠재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창조적 발현인 것입니다. 인공지능 창시자 중 한 사람인 MIT 교수 마빈 민스키는 한 개인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음의 집합체와 가깝다. 마음에는 다양한 하부 구조가 존재하며 각 구조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버드대의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두뇌의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인간의 의식은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건이 소용돌이이며 이 사건들은 CEO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 자신의 존재를 가장 큰 소리로 소리치면 두뇌는 거기에 합리적인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의 자아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 마음 상태도 우리 뇌에서 만들어진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자아라는 환상을 만들고 우리 모든 행위도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뇌에서 상을 만들고 그 상으로 밖에서 비춰지는 모든 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으로 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자아라는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자아라는 존재감은 진화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진 창조적 발현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뇌에서 발현된 하나의 창조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을 짓지 못한 채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떠도는 한 조각의 배와 같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하여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던 신비스러운 성질인 자아라는 존재감을 발현해내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존재감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뇌 속에 흐르는 전기 신호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뇌도 물리 법칙을 따른 기계의 일부라고 믿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 의식 등 정신 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인 뉴런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룩해 놓은 자아라는 존재감은 정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진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창조적 발현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라는 것도 환상인데 그 환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처럼 자아란 환상인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오늘날 현대사에서 반야의 지혜란 무엇이며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과거처럼 반야의 지혜는
주술적인 힘도 가졌다고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만 남아 있다고 할까요? 4. 파라밀타. 파라밀타는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의 음역으로서 도피안 또는 도무국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미혹되고 그릇된 망념에 빠져있는 중생들의 세계에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는 물결이 일어난다는 뜻으로서 화엄경에서 바다는 하나이나 물결은 수만 가지로 일어난다고 하였듯이 바다는 본래 고요하나 바람이 불면 고요함 속에서 파도가 수만 가지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성은 본래 청정하나 온갖 경계에 집착하면 갖가지 생각이 일어나 번뇌와 고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라밀타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으로서 이는 삶과 죽음을 넘어섰다는 것이 아니라 삶도 죽음이란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니 깨달음에 이른 자는 삶과 죽음에 얽매여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 시는 반야의 지혜로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때를 말합니다. 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라미를 수행하고 계실 때를 말합니다. 이처럼 시란 관자재 보살께서 반야의 지혜로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비춰보고 계실 때 또는 깊은 반야 파라밀타를 수행하시면서 우주 만물은 무수히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정묘한 현상을 맑고 고요함으로 바라보고 계실 때를 말합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정이나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 세상을 잊고 나 자신조차 잊어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으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정념의 상태로 바라보아야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바르게 볼 수가 있으며 나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눈앞에 비춰지는 자연의 모습을 사실로 알고 그것이 자연의 진실한 모습인 줄 알고 왔으나 최근 거시 세계를 탐구하는 우주론과 미시세계를 밝히는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와 같이 너무나 커서 헤아릴 수 없는 거시세계와 원자들과 같이 너무 작아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시세계의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들은 단지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느낄 수 없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세계들은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계를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였는지 모릅니다.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 사고 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기이하고 역설적이기까지 하여 불가사의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만 자연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자 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양자 사건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의 우주도 양자들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자 세계로 이루어진 자연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느껴서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을 실제의 모습으로 알고 그것을 사실인 줄 믿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려면 스스로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 무엇에 얽매임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우주 만물의 본래 모습을 바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심반야 바라밀다시는 관자재 보살께서 반야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 밖에서 비춰지는 모든 상은 실체가 없는 공상이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모든 생각은 망념된 것이니 안과 밖의 모든 것은 본래 모습이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모습 없는 모습이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